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요즘 독일 취업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본격적으로 구직 중이시거나 벌써 직장을 구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취뽀 축하드립니다.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간만 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다 좋아요. 뭐가 됐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특하고 어른스러운 일입니까? 네, 저 에밀리로 말할 것 같으면 좀 귀엽고 독일어 잘하고 이런 거 빼고는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요. 그래도 독일에서 7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일을 쉰 적이 없거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돈 벌면서 다녔으니까. 그런데요, 제가 좀 속세와는 동떨어진 정당, 재단, NGO 이런 데서 주로 일을 했었어가지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런 대기업 막 Volkswagen, Bayer, Siemens 이런 데는 잘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요, 막 대단한 독일 빅3 취뽀 꿀팁 그런 건 다른 유튜버 영상 보시라고요. 그 대신에 제 주특기가 독일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독일 취업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독일어 어휘와 표현들을 저의 생생한 경험담과 맛깔나게 버무려서 알려드릴 거예요. 아니, 표현이 이렇게 올드해 뭘 맛깔나게 버무려. 뿐만 아니라 독일 취업 관련해서 흔히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도 몇 가지 추려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막 대단히 깊이 있고 심도 있는 내용까지는 못 다루겠지만 저와 결이 비슷한 분들께 작지만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거라는 믿음으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직 관련 독일어 표현과 팁입니다. 요거는 이미 많이들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알바한다 할 때 알바, 아르바이트, 독일어 die Arbeit, Arbeit 에서 온 것이죠. 근데 독일에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알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거의 모든 형태의 일, 노동, 그 밖에 인간의 수고를 요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넓은 아르바이트라는 개념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딱 어디에 취직을 해서 돈 벌러 다니는 그런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직업을 갖고자 하는 거죠. 독일어로 직업은 der Beruf라고 합니다. 저 학교에서 학부 다닐 때 우리 독일어 교수님이 이 Beruf란 단어를 가지고 이게 Die Berufung, 소명이라는 독일어 단어에서 온 거고 그래서 독일인들이 막 직업을 신이 내린 소명처럼 여기고 더럽게 열심히 하고 그런다.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교수님. 아니 저도 나름 뜻이 있는 사람이라 이 제 소명을 다 한답시고 독일에 와서 정당이랑 뭐 NGO 이런 데서도 막 굴르면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돈이 안 돼. 네, 뭐 다 그렇다는 거 아닌데 솔직히 NGO 판이 좀 오늘 딴 얘기 좀 많이 하죠? 예, 직업, Beruf에 더불어서 영어 외래어인 job, their job job이란 말도 많이 쓰는데 요거는요 항상 그런 건 또 아니지만서도 문맥에 따라서 약간 캐주얼한 우리가 생각하는 알바 정도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학생이 알바 하잖아요. Studentenjob이라고 하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하는 그런 일. Studentenjob. 근데 요거를 가리켜서 Beruf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독일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서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도 일반적인 걸 알아봅시다. 먼저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딱 정해져 있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보면 그 메뉴에 Jobs 내지는 Stellenausschreibungen 길어요 좀. Stellenausschreibungen 이라고 이제 메뉴가 있어요. 웬만하면 다 있어요. Stellenausschreibung 하면 이 Stelle가 일자리를 뜻해요. 여기서는 Ausschreibung, 공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회사에서 현재 구하고 있는 포지션을 다 이제 올려서 공고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야 뭐 회사에서 직접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 확실하고 정확하고 믿을 수 있고 뭐 괜히 딴 사람 다른 손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도 없고 이런 장점이 있고 굳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전 경험담인데 이게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정보다 보니까 경쟁률이 센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간혹가다 보면은 이게 이미 내정자가 다 있으면서 그냥 절차상 올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공고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딱 믿고 이거 하나만 딱 지원해놓고 너무 안심하고 있다가는 좀 실망할 수가 있다는 거. 이 Stellenausschreibung이랑 조금 다르게 어떤 회사들은 지금 당장 오픈 포지션 없더라도 Initiativbewerbung 라고 해가지고 지원자 측에서 먼저 나서서 이니셔티브 저를 이 자리에 뽑아주십시오 하고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환영하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물론 그냥 아무 답장도 못 받고 까이는 경우도 많다는 거. 감수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니시어티브 베비아몬, 그쵸? 자, 그 다음에는 나는 독일 회사 어디 갈지 아직 모르겠다. 난 열려있다. 직무만 다 맞으면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에다가 혹시 설마 독일어 원어로 된 정보 찾는데 이런 데 검색하시는 분 없죠? 구글에다가 Jobbörse, Jobbörse 라고 검색을 하면 우리로 치면 이게 막 인크루트, 잡코리아 이런 채용 정보 이렇게 종합 포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쫙 뜨는데 그 중에서 스텝스톤하고 인디드가 아마 제일 먼저 뜰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데다 이게 아니라 그냥 독일 내에서 제일 대중적인 그런 포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덜 대중적이더라도 직종별로 특화돼 있고 좀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Jobbörse들도 있는데 저 같은 정치 사회 계열은 tbd.de 여기가 좋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추천.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대학생이다 하면 이거 엄청난 메리트예요. 독일에서 지금 대학 다니시는 거. 학교에서 직접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중개해주는 그런 Jobbörse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활용하시면 확실히 유리하죠. 이거는 꼭 취직할 때뿐만 아니더라도 Studentenjob 찾을 때도 여기서 찾는 게 유용해요. 괜히 막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이 학교에서 보장해주는, 보증해주는 그런 일자리들이 그래도 올라오는 거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확실히 소셜미디어 통해 가지고 일자리 구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졌는데요. 이 소셜미디어 중에서도 특히 링크드인, 발음이 어려워요. 링크드인 아니면은 싱 같은 비즈니스 소셜미디어 있죠. 그런 것들이 한국보다 사실 독일에서 활용도가 훨씬 높아요. 많이 쓰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이런 데다가 왜 그런 개발자, 뭐 IT 컨설턴트 같은 그런 인기 직종 있잖아요. 그쪽에 해당되는 분들은 프로필만 올려놔도 그냥 막 그 기업이랑 헤드헌터들이 막 연락하고 난리던데 그렇더라고요. 제 주변에 보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산업공상의 시대는 갔어. 산업공상은 갔고 컴공농상이야. 컴공농상.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요즘에 뭐 하이어링 한다고 여러 회사들이 광고를 막 이렇게 올리는데 이거는 좀 잘 보고 선택하셔야 돼요. 그 중에는 뭐 시리어스한 회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닌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광고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독일에서 일자리 구하는 루트 마지막은요. 이 독일에서 학부나 학사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학교 다니면서 프락티쿰, 인턴십 필수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턴십을 했던 곳에서 졸업 후에도 좋은 인연이 되어가지고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그런 이상적인 루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인턴 할 때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인턴십 경력을 정말 잘 알아주고 잘 쳐줘요, 독일에서는.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 회사 업무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프락티쿰 할 수 있으면 꼭 하시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경험에서 좀 나온 팁인데 독일에서 취업할 때 비타민 B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농담 삼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비타민 B. 비타민은 비타민인데 무슨 비타민이냐? B. 그 뭐 머릿결에 좋고 뭐 삼겹살에 많이 들어있는 그 비타민 B 아니고요. 베치옹이라고 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 단어예요. 역시 독일도 별 수 없구나. 인맥이면 다 되는구나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더럽고 추잡한 그런 인맥이라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어디 나가서 눈도장을 찍고 저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어필도 하고 명함도 좀 받고 스몰톡도 좀 하고 독일 사람들 스몰톡 안 한다고 하는데 비즈니스 관계에서 스몰톡 많이 합니다. 하다못해 뭐 전화통화 한번 한 것도 굉장히 소중한 비타민 B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직 활동 하실 때 절대 막 방 안에서만 이렇게 위축돼 있지 마시고 여기저기 적극적으로 좀 찔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아마 저희 정치 사회 계열에만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찾았어요, 여러분, 일자리를. 에밀리 영상 보고 드디어 찾았어, 일자리를. 그러니까 진짜 취직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이제 찾았으면 이제 지원을 해야지. 이 사람들아 지원도 안 하고 합격을 하려고 그래. 이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력서죠, 역시. 똑같아요. 사람 사는 세상. 뭐 독일은 이력서 안 쓰고 뭐 망치로 뭐 두들겨서 지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력서는 독일어로 der Lebenslauf 라고 하는데 이 회사들에 따라서 그냥 영어로 CV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이 전형적인 독일 이력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이제 이름, 태어난 날짜, 태어난 장소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걸 포함한 신상 정보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직무 경력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학력부터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타 재주, 장기자랑 여기에는 이제 외국어랑 컴퓨터 활용 능력이 보통 들어가고요.
이게 다예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것도 직무마다 다른데 이쁘게 해서 좋은 그런 직종이 따로 있고 아니면 진짜 딱딱 사무적으로 표로 만들어서 내야 되는 그런 직종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모집 요강에 다 써있으니까 모집 요강 열심히 읽으시면 되고요. 사진은 요새 사실 이력서에서 좀 빼는 쪽으로 점점 이제 추세가 바뀌고 있기는 해요. 사실 좀 구시대적이잖아요. 생긴 모습 가지고 사람을 거른다는 게. 그래서 사진을 뭐 이력서에 넣지 마세요 라고 확실히 딱 못을 박는 회사들도 있는데 물론 여전히 이력서에 사진을 필수로 넣으세요 라고 하는 회사들도 많기는 해요. 자, 이렇게 이력서를 썼으면 거기에 더불어서 지원 동기하고 간단한 자기소개, 막 이렇게 소설 이렇게 길게 안 써도 되고 정말 간단하게 한 장 정도로 쓰는 Motivationsschreiben. Das Motivationsschreiben. 요것도 이제 쓰게 되는데요. 요거는 뭐 써봤자 안 읽는 회사들이 많다라고 하던데 저희 회사는 면접관 분들이 요거를 되게 꼼꼼하게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때 좀 놀랬어. 내가 헛소리를 막 써놨으면 어쩔 뻔했어. 그 다음에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각종 증명서, Zeugnisse 하고 Referenzen. Zeugnis하고 Reference 다른 점은 전자는 내가 실제로 이런 학교를 다녔고 이런 성적으로 졸업했다 또는 뭐 이 회사에서 이렇게 일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그리고 Reference는 말하자면 추천서죠. 이게 있으면 좋아요. 특히 이제 해당 직무랑 연결이 돼 있고 이름 좀 빵빵한 곳에서 추천서 받으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ebenslauf, Motivationsschreiben 아니야, 순서가 Motivationsschreiben 앞으로 가요. Motivationsschreiben, Lebenslauf, Zeugnisse und Referenzen. 이 모든 지원 서류들을 다 합쳐가지고 Bewerbungsunterlagen 내지는 Bewerbungsmappe 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자는 보통 그냥 PDF 형식으로 해갖고 이메일로 보내든지 뭐 온라인 포털에다가 업로드 이렇게 온라인 정성을 많이 하고요. 후자는 이 마페는 좀 고전적인 방식인데 이거를 하나하나 출력을 해가지고 서류를 이 마페 예쁜 파일에다가 곱게 넣어가지고 우편이나 이렇게 가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요새는 거의 온라인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좀 보수적인 회사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종이로 Bewerbungsmappe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지원이 끝났고 서류 통과가 됐어요. 벌써 축하드립니다. 서류 통과가 되고 나서는요, 그 다음 과정이 또 있죠. 먼저 das Bewerbungsgespräch. 면접이죠.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 면접이라는 말이 좀 딱딱하니까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Vorstellungsgespräch. 직역하면 소개하는 대화 또는 Kennenlerngespräch. 요건 또 알아가는 대화. 나름 맞는 얘기인 게 제가 겪어본 독일 회사들의 면접 분위기가 제가 지원자로서 절대적인 간택을 받아야 되는 막 이렇게 납작 엎드리고 그런 아쉬운 입장에 있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비슷한 눈높이에서 물론 지원자가 좀 의리긴 하지. 제가 지원자로서 원하는 것, 뭐 줄 수 있는 것과 회사 측에서 원하는 것, 회사에서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거를 맞춰보는 그런 협상의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이제 면접도 붙으셨다고요? 대단해. 면접 이후의 절차는요, 이게 회사마다 또 직종마다 너무 천차만별이라 가지고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독일에서 겪어본 가장 복잡한 채용 절차는 뭐였냐면 잘 들으세요. 첫 번째로 서류 지원, 합격하면 1차 과제, 이게 구리지 않다, 잘했다 하면 2차 과제, 이것도 구리지 않다 하면 1차 면접, 드디어 요거를 이제 통과하면 2차 면접. 이 모든 과정을 다 합격하면 최종 합격이 아니라 어세스먼트 센터에 들어가서 오지게 굴르면서 거기서 또 살아남았다 하면 역시 최종 합격이 아니라 2년 동안 계약직을 또 견뎌내야만 최종적으로 정규직 계약을 시켜주는 진짜 별 개 같은 뭐 뽑자마자 사장 시켜줄 것도 아니면서 자, Q&A, 독일 구직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모아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일어 잘해야 되나요? 네,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독일어 잘하면 당연히 좋죠. 근데 이거는 회사 따라서 또 직무 따라서 독일어보다 영어를 더 많이 쓰는 것들도 많으니까 특히 베를린 같은 도시는요. 영어랑 독일어 중에서 최소한 한 개는 잘하셔야 됩니다. 구직 활동을 한국에서 할까요? 독일 가서 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럴 준비가 돼 있다면 워홀 비자 같은 거 받아가지고 독일에 오셔서 하시는 게 기회도 많고 마음도 편해요.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고요? 독일에 가서 막 시간만 버리고 올까봐? 그거는 제가 마지막 질문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아무리 이력서를 보내도 몇백 개를 보내도 답장이 안 와요. 뭐가 문제일까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러시겠어요. 근데 이럴수록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천천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읽고 하라는 그대로 했나요? 이게 막 백종원 선생님 요리하시는 것처럼 아유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빼도 돼요, 바꿔도 돼요, 이게 아니에요. 하라는 게 있으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거 이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력서에 혹시 맞춤법이 틀렸거나 맞춤법은 맞더라도 어색한 표현이 너무 많진 않나요? 이거는 원어민한테 한번 읽어달라고 하는 게 좋아요. 친구한테 읽어달라고 하든 아니면 돈을 주고 어디 맡기든. 또는 여러분 메일 주소가 혹시 이거 진짜 있었던 경우인데 여러분 메일 주소가 motherfucker이면 unserious한 건 아닌가요? 네, 이 모든 경우에 해당이 안 된다면 그냥 그 회사랑 인연이 아닌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독일에서 일하면서 살면 한국보다 좋을까요? 확신이 암서요. 네, 저한테 이런 것 좀 묻지 마세요. 이거는 스스로 답하셔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확신 없어 하시는 그 마음까지도 저는 이해가 가요. 두려워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용기 내서 한 선택이 결국에 되돌릴 수 없는 실패가 될까봐. 근데 저는요, 독일에서 설령 여러분이 취업을 못하고 돌아가더라도 그게 막 크나큰 실패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돈 좀 날린 거지. 돈이 제일 아까운 거지. 여기서 즐거웠고 처음 보는 거 신기한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이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또 다시 열심히 돈 벌면 돼. 아시겠죠? 그럼 2부에서 만나요. 에밀리 mit Y.